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 연방 의무상을 접견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10월 19일 당중앙연구회 본부청사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러시아 연방 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브 동지를 접견하셨습니다. 러시아 연방 외무성 부상 안드레이 루덴코 동지와 우리나라 주재 러시아 연방 특명전권 대사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동지가 함께 참가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세르게이 라브로브 동지와 반갑게 상봉하시고 외무상의 우리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며 동지적 우애정이 넘치는 담화를 나누시었습니다. 석상에서 러시아 연방 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브 동지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보내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푸친 동지의 따뜻한 인사를 정중히 전해드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시고 푸친 동지와 형제적인 러시아 인민들에게 보내는 우리 당과 정부 인민들의 정 깊은 인사를 전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난 9월 전통적인 조로 친선의 역사에 괄목할 자욱을 새기며 워스토춘의 우주발사장에서 이루어진 푸친 동지와의 상봉을 감회 깊이 회고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로 순회 회담에서 이룩된 합의들을 충실히 실현하여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시대 조로 관계 100년 대계를 구축하고 그 위력으로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며 강대한 국가건설 위협을 강력히 추동해 나가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을 피력하셨습니다. 담화에서는 조로 두 나라가 굳건한 정치적 및 전략적 신뢰 관계에 토대하여 복잡다단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며 공동의 노력으로 모든 방면에서 쌍무적 연계를 계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비롯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이 교환됐으며 교내 일치를 보았습니다. 담화는 시종 친선의 정이 넘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최순희 동지와 러시아 연방 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브 동지 사이의 회담이 19일 평양에서 진행됐습니다.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외무성 부상 임천일 동지와 외무성 성원들이, 러시아 측에서 외무성 부상 안드레이 루덴코 동지를 비롯한 외무상 일행과 우리나라 주재 러시아 연방 특명전권 대사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동지가 참가했습니다. 회담에서는 2023년 9월에 진행된 역사적인 조로 순회 상봉에서 이룩된 합의들에 기초하여 국가 간 관계를 새 시대와 현 정세의 요구에 맞게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 세우며 경제, 문화, 선진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서의 쌍무 교류와 협력 사업을 정치 외교적으로 적극 추동하기 위한 실천적 방향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했습니다. 또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 정세를 비롯한 여러 지역 및 국제 문제들에서 공동행동을 강화할 때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진행하고 견해 일치를 보았습니다. 회담에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과 러시아 연방 외무성 사이에 2024-2025년 교류계획서가 체결됐습니다.
만수대 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러시아 연방 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브 동지가 19일 꽃바구니를 진정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 동지, 외무성 부상 임천일 동지와 러시아 연방 외무상 일행, 우리나라 주재 러시아 연방 특명전권 대사 알렉산드르 마제고라 동지, 대사관 송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러시아 연방 외무상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됐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러시아 연방 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브 동지가 19일 해방탑의 화환을 진정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임천일 동지와 러시아 연방 외무상 일행, 우리나라 주재 러시아 연방 특명전권 대사 알렉산드르 마제고라 동지, 대사관 송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해방탑 위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서 있었습니다. 러시아 국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조합됐습니다. 화환 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러시아 연방 외무상의 명의로 된 화환이 해방탑에 진정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숭고한 국제주의 정신을 지니고 조선의 해방을 위한 정의의 성전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소련군 열사들을 추모해서 묵상한 다음 탑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어 세르게이 라브로브 동지는 사동구역에 있는 소련군 열사들의 묘에 화환을 진정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의 초청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러시아 연방 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브 동지가 방문 일정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19일 평양을 출발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 동지와 외무성 성원들, 우리나라 주재 러시아 대사관 성원들이 러시아 연방 외무상과 일행을 전송했습니다.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조로 두 나라 국기와 꽃다발을 흔들며 러시아의 보트를 따뜻이 발휘해 주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8차 전원회의가 19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 동지가 전원회의를 사회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강윤석 동지, 김호철 동지를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 성중앙기관의 해당 일꾼들이 방청했습니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지도위원회를 조직함에 대하여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금융감독법, 산림집 관리법의 심의 채택에 관한 문제, 중앙재판소 인민참심원 소환 및 선고에 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전원회의는 먼저 본회의에 제기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지도위원회를 조직함에 대하여에 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을 전원 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다음으로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해당 법 초안들의 기본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융감독법은 금융감독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워 금융활동을 원활히 보장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확고히 담보하는 데서 나서는 법적 요구들을 규제했으며, 산림집 관리법은 산림집 관리와 이용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전원회의는 상정된 법 초안들을 연구심의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금융감독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산림집 관리법을 채택함에 대하여를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중앙재판소 인민참심원들을 소환 및 선고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242호 주체 112 2023년 10월 19일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지도위원회를 조직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지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위원장 강윤석, 부위원장 전경철, 서기장 고길선, 위원 리철은, 길봉찬, 리태섭, 김금철, 고정범, 문철, 한종혁, 김정순, 김성호, 전성민.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예로부터 산악미와 계곡미의 신비한 절경과 계절에 따르는 다양하고 황홀한 아름다운 풍치로에서 1만 경치를 자랑하는 천하절승 금강산이 단풍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중순에 강원도 특파기자와 촬영가는 금강산을 탐승하면서 명산의 10대 경관의 하나인 가을 풍경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금강산의 단풍은 해마다 9월 20일경이면 비로봉에서부터 물들기 시작하는데 올해는 10월 초부터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금강산에는 2,000여 종의 식물들이 분포돼 있어 가을이 오면 각양각색의 잎새들로 단풍 계절의 이채로운 풍경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만물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곳 해설원 동무의 말에 의하면 여기 외금강 구역에서 단풍이 제일 빨리 피는 지역이 바로 여기 만물상이라고 합니다.
만물상은 해발 높이가 1263m입니다. 단풍은 산 벙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점차적으로 내려오면서 물듭니다. 그래서 올해 단풍 계절이 여느 때보다 한 보름 정도 늦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올해 가을 날씨가 더운 것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곡미를 자랑하는 구룡련 구역입니다. 구룡련은 옛날에 금강산을 지키는 9마리의 룡이 여기서 살았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구룡련에서 제일 높은 상팔담인데 보시는 것처럼 8개의 담소 주변에 단풍이 붉게 물들어 정말 그 아름다움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층층으로 흘러내리는 담소들의 맑은 물이 우리 금강산 4대 명폭포의 하나인 구룡폭포로 떨어지는데 장쾌한 폭포 소리와 담소들로 흘러내리는 맑은 물소리는 정말 단풍 계절의 풍치를 한껏 또 돋궈주고 있습니다. 계절과 시간, 날씨에 따라서 천변만화하는 금강산이지만 산마다 단풍이 불타고 벽계수도 단풍에 물들은 금강산의 이채로운 가을 풍치는 보면 볼수록 자연의 아름다움을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체육 소식입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2023년 2024년 유럽 남자 롱구 연맹전 2단계 경기 중에서 일부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띠르케의 아나돌로 에페스 팀과 이스파냐의 리알 마드리드 팀 사이의 경기입니다. 경기는 띠르케의 이스탄불에서 진행됐습니다. 흰색 경기복을 입은 팀이 리알 마드리드 팀입니다. 이스파냐의 리알 마드리드 팀은 지난번 연맹전에서 우승을 쟁취한 실력이 강한 팀입니다. 앞서 진행된 이번 연맹전 첫 경기에서도 바스코니아 팀과 대전에서 이겼습니다. 이 경기에서도 리알 마드리드 팀은 압도적인 우세로 경기를 103대 80으로 결석했습니다. 다음은 도이칠란드의 알바 베를린 팀과 에스파냐의 바스코니아 팀 사이의 경기입니다. 경기는 도이칠란드의 베를린에서 진행됐습니다. 흰색 경기복을 입은 팀이 바스코니아 팀입니다. 2회전까지도 두 팀 사이에는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회전부터 바스코니아 팀에서 속점 던져넣기 위한 득점률을 높이면서 상대팀을 앞서 나갔습니다. 치열하게 진행된 마지막 4회전에서도 바스코니아 팀이 우세를 보여 결국 경기에서는 91대 86으로 에스파냐의 바스코니아 팀이 도이칠란드의 알바 베를린 팀을 이겼습니다. 다음은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암스테르담 마라손 경기대회 소식입니다. 남자 1등은 케냐의 조수아 벨레트 선수가 2시간 4분 18초의 성적으로 1등을 쟁취했습니다. 여자 1등은 에티오피아의 메세레트 벨레테 선수가 2시간 18분 21초 만에 제일 먼저 결승선에 들어섰습니다. 최근 국제체육 소식이었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날씨의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강수량의 지역적 차이가 심하고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해서 온화한 날씨가 지속된 것이 기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서해안과 중부 내륙 지역이 평균 강수량이 10mm 이상으로서 평년보다 많았고, 북부 내륙 지역은 평년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동해안 지역의 평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매우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기온도 16일과 17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날들이 평년보다 높아서 날씨가 비교적 온화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2일까지는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져서 날씨는 쌀쌀하겠고, 22일에 대부분 지역에서 소리가 내릴 것이 예견되므로 농업부문에서는 가을밀 보리와 가을 남새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오늘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의 여러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눈과 비가 내렸고,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선 센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4도로서 평년보다 4도, 어제보다는 6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였습니다. 센바람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는 약간 차겠고,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동서해안과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센바람에 위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과 지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 사이에 눈이 내린 후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1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통천 지방으로서 18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5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아침까지 눈이 내린 후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약간의 눈이 내린 후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약간의 눈이 내린 후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개겠습니다. 온산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송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대부분 해상과 조선 서해에서, 모레는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조선동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먼 바다에서는 2m 이상으로 높다가 밤부터는 바람도 조금 약해지고 물결도 낮아지면서 주로 개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북서풍이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는 점차 약해지겠는데, 물결은 2m 이상으로 높다가 조금 낮아지면서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는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 남서풍이 오전부터 점차 강하게 불고, 물결도 먼 바다에서는 2m 이상으로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과 조선 서해에서는 바람도 약하고 물결도 잔잔하겠습니다. 때문에 내일 함경북도 김책시부터 함경남도 금야군까지의 가까운 바다를 제외한 조선동해의 대부분 해상과 조선 서해에서, 모레는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2일부터 24일까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22일이 대부분 지역에서 소리가 내리고 량강도와 함경 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선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샘바람이 불겠습니다. 23일에는 평안 남북도와 자강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5일과 26일이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25일이 소이안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26일에는 소이안과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27일에는 거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전국 일평균 기온은 22일이 평년보다 낮아져서 날씨는 약간 차지겠고 23일부터 평년보다 3도 정도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